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보네요. 선생님이 이제 지금 뭘 할 거냐면 과제장 하는 법을 설명을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하면 시간이 한 15분 정도 이상이 소모가 돼서 여러분들 시간이 아깝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따로 준비를 했으니까는 이 영상 잘 보고 과제장 하는 법을 잘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매주 나갑니다. 체계 형태로 나가는데 세상의 모든 국어라고 제목이 돼 있죠. 말 그대로 여기 안에 이제 국어에 관한 대부분의 것들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과제장을 정말로 성실하게 해오는 사람은 국어 실력이 엄청나게 빨리 성장할 겁니다. 이건 내가 자신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례를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하는 법을 설명을 하는데 우선 전체 구성이 여러분들 넘겨보면 알겠지만 1일차에서부터 6일차까지 이렇게 쭉 나눠져 있거든. 그래서 매일매일 국어 공부를 하는데 요 1차별로 시간은 약 60분 내외 정도 소모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물론 맨 1일차가 모의고사가 있는데 얘는 조금 예외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60분도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눠서 공부를 숙제를 해봐야 돼요. 이거를 수업하기 전에 몰아서 해버린다. 그러면 정신없이 해버리고 나중에 자기가 뭐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매일매일 1시간씩 정도 국어 시간을 숙제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야 됩니다. 맨 앞에 여기 하단에 보면 이제 평가 코너가 있는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완성도, 다 했느냐. 두 번째가 성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성실도. 이 성실도의 개념이 뭐냐면 다 해와도 성실도가 F가 나오는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성실도의 판단의 기준은 공부가 되게끔 공부를 한 흔적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냥 숙제를 답만 이렇게 막 찍어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뒤에 해설지 보고 답 보고 막 베껴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F야. 내가 공부를 했다라는 흔적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돼. 나는 평소에 밑줄도 안 쳐요. 그냥 나 눈으로 읽고 풀어요. 이런 친구들조차도 반드시 밑줄을 치고 메모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와야 됩니다. 밑줄이라는 거는 사람이 어떤 정보를 인지하는데 아주 효과가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 있어요. and 시험에서 밑줄을 치거나 메모를 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 상이지. 그럼 허용이 되어 있고 나한테 유리하면 그죠?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지.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과제장이 되게 지저분해져서 선생님들 손에, 우리 조교 선생님들 손에 들어와야 돼요. 깨끗하게 그냥 답만 체크되어 있다. 무조건 다 F입니다. 다 해도 억울해도 할 수 없어. 하기 때문에 요거는 공부가 되게끔.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봐라. 검사를 잘 받고 내가 검사에서 A를 받기 위해서 숙제를 하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 풀어보면 알겠지만 하나하나 다 숙제를 낸 의도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했을 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국어의 영양분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를 내가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도록. 오케이?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과제장은 원래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하냐면 여러분들이 1주차 수업을 오잖아? 그럼 현장에서 이걸 받아. 1주차 과제장을. 그리고 일주일 동안 숙제를 해. 그리고 2주차 수업을 오지? 그러면은 강의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조교 선생님들한테 이걸 제출을 해. 그러면은 조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수업 받는 동안 3시간이잖아? 열심히 첨삭을 해준단 말이야. 열심히 첨삭을 해서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반드시 문자도 보내. 싫어하지만, 나도 싫어하지만 보내. 자, 문자도 보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서 집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1주차 과제장과 그 다음에 새로운 2주차 과제장 해서 2개를 돌려줄 거야. 2개를 줄 거야. 그러면 또 다 가서 2주차 과제장을 또 하면 되는 거지.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약간 특수한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 과제장을 여러분들이 엄마가 받아가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집에서 프린트를 해서 할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온라인 라이브로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접 첨삭을 못 받지. 그 말은 반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숙제를 잘 했는지 알 수도 없잖아.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 되겠어. 여러분들의 숙제를 잘 했는지. 고로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방법은 알려주겠지만, 우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 라이브 강의를 할 때는 2주차, 3주차, 4주차가, 맞지? 2, 3, 4주차가 서술형이야. 서술형이야. 맞잖아. 그지? 주차가 아니라 1차. 아, 미안해. 주차가 아니구나. 1차구나. 그래. 2일차, 3일차, 4일차가 서술형이야.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점검을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포맷을 만들었거든. 뭐 구글 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숙제를 해.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링크를 걸어주는 구글 폼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거를 워드로 쳐야 돼. 좀 번거롭지만 할 수 없어.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성실도를 증명해 보여야 돼. 내 말 이해돼? 해서 여러분들이 그 폼에다가 이 서술형에 대해서 답을 올려주면 조교 선생님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레포트를 쓸 거야. 레포트를 써서 여러분 메일하고 엄마 메일에다가 이제 레포트를 보낼 거야, 다시. 그래서 이 온라인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는 동안만큼이라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숙제를 했는지를 검사를 할 거야. 나머지 이제 1일차하고 2, 3, 4, 그는 5일차는 객관식 문제풀이거든.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해. 알겠어? 그리고 나중에 온라인이 끝나고 현장 강의로 복귀를 할 때 그걸 다 과제장을 가지고 와야 돼.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각 1차별로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할 거야. 자, 1일차를 넘겨보면 실전 모의고사 풀이라고 되어 있어. 선생님의 모든 과제의 문제, 그 다음에 모든 교재의 문제들은 3학년 국어 문제들이야. 3학년 국어 문제들이고, 실전 모의고사는 3학년들이 치렀던 교육청 모의고사야. 2학년 거 이런 거 취급 안 해. 1학년 거, 2학년 거 취급 안 해. 그거는 국어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모의고사 치면은 맨날 1등급이 나왔는데 3학년 가서 내가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선배들을 많이 봤을 거야. 왜 그러냐면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문제랑 3학년 모의고사 문제는 그냥 다른 세계야. 1학년, 2학년은 잔머리를 좀 굴리면 답이 나와. 근데 3학년은 잔머리를 굴리는 순간 틀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능을 위해서 3학년 거를 풀어야 돼. 그지? 그래서 3학년 교육청 모의고사인데 잘 들어. 여기 보면은 각 코너마다 밑에 호랑이가 있고 이 호랑이가 숙제하는 법을 설명을 하고는 있어. 반드시 읽어봐야 돼. 근데 선생님 지금부터 말로 할 거야. 자, 이 1일차 모의고사 풀이의 목적은 점수를 몇 점 받느냐가 아니야. 지금 우리 1단 시즌 1 때는 예를 있잖아. 통해서 뭘 할 거냐면 시간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연습을 할 거야. 다시 말해서 국어 시험 시간이 총 80분이지? OMR 체크까지 다 해서 그지? 근데 우리는 80분 재면 안 돼. 시간을 75분을 재. 75분을 재고 시험 치듯이 푸는데 잘 들어. 많이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푸는 게 아니고 75분 안에 다 풀어야 되겠다라는 게 목적이어야 돼. 점수 상관없어. 얘들아. 내가 이 연습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속도로 풀어야지 내가 이걸 다 풀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내가 내 몸으로 알고 있어야 돼. 속도감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 속도감에 내가 길들여질 수 있어야 돼. 거기에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75분 동안 시간을 재서 시험 치듯이 푸는데 다 푸는 것에 목적을 두는 거야. 오케이? 이해했지? 무조건. 그런데 자, 시험지를 넘겨보면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이랑 형식이 달라. 여러분들은 화작이랑 엄매가 선택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공통과목으로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지금 현재 그런 모의고사가 없어. 없기 때문에 옛날 모의고사야. 앞에가 화법, 그 다음에 작문, 그 다음에 문법이야. 그 다음에 매체 문제는 없어. 매체는 따로 나중에 필요하면 선생님이 준비를 할 거니까 냅두고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냥 1번부터 45번까지 푸는 거야.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불평불만 하지 말고 어차피 다 봐야 되는 부분이야. 여러분들 내신으로도 볼 거야. 알겠어요? 하기 때문에 푼다. 자, 그렇게 다 풀고 나서 시험지의 끝을 보면 이제 뒤에 해설지 부분이 있어. 이렇게 해설지가 있어. 그러면은
빨리 풀었지만 그래도 채점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채점을 해. 그 다음에 맞힌 문제도 해설을 읽고 틀린 문제도 해설을 반드시 읽어야 돼. 해설을 읽을 때 국어 공부가 가장 많이 되는 거야. 해서 해설을 다 읽고 나서 자 22페이지를 보면 뭐가 있냐면 모의고사 자율점검표라는 게 있어. 모의고사 자율점검표가 있어.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 거야.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항목이 뭐가 있냐면 영역별로 틀린 문제 개수를 써. 그래서 선생님이 나눠놨어. 뭐 화법, 작문, 문법, 그 다음에 비문학도, 인문, 사회, 과학, 그 다음에 뭐 문학도, 신문학, 소설문학 이렇게 나눠놨거든. 그럼 자기가 쭉 넘기면서 자기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숫자를 적어. 영역별로. 선생님 이 지문이 인문 지문인지 사회 지문인지 모르겠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 뒤에 해설을 보면 이 지문이 인문 지문이다, 사회 지문이다, 과학 지문이다가 나와 있어. 나와 있거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 해서 파트별로 개수를 적어. 그리고 이 개수를 왜 적냐면 여러분들이 과제장을 계속 모아야 돼. 모아서 나중에 통계표를 만들어. 그렇게 한 10주차 정도까지 해서 보면 내가 어디가 약한지가 객관적 통계에 의해서 보이겠지, 그지?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돼. 그리고 나한테 상담을 하기 시작해야 돼. 선생님, 저는요, 시가 어려웠는데요. 실제로 시험을 쳐보니까는 의외로 독서에서 과학 파트를 많이 틀려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나한테 묻는 거야. 그러면은 나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만들어 가자, 우리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가 뭐가 있냐면 틀린 문제 문항 번호를 적고 자신이 틀린 이유를 적으세요라고 했는데 얘는 잘 봐. 틀린 이유. 오답 노트를 작성하라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국어시험은 여기서 봤던 모의고사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다른 데서 볼 확률은 0%야. 없어. 오직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지고 똑같은 문학작품일지라도 문제는 계속 바뀌어. 유사 문제는 없어. 수능에서는. 때문에 뭘 적냐면 반성문을 적는 거야. 반성문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 문제를 틀린 원인이 나의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틀렸는지를 적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뭐 31번 틀렸어. 그럼 비문학 문제야. 지문에 나오는 내용을 못 봐서 틀렸다. 있는 내용 못 봐서 틀린 경우 있지. 뭐 35번 지문의 이 부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혹은 뭐 38번 지문의 이 내용을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뒤에 해설지를 보니까는 나의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생각이었다. 문제 풀 때 내 생각이 들어갔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문학 문제에서 틀렸어. 그러면은 시의 내용 자체 이해가 안 됐다. 소설의 내용 정리가 안 됐다. 혹은 뭐 선택지에 해학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해학적이라는 것의 뜻을 정확하게 몰라서 틀렸다. 이런 식으로 내가 국어에 있어서 나의 능력적인 면에서 뭐가 부족해서 틀렸는지 그걸 자꾸 적어야 돼. 그게 왜 적어야 되냐면 얘를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적다 보면 나중에 말 그대로 반복적으로 틀린 원인이 뭔가 부상되는 게 있을 거야. 지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가 못 봐서 틀렸다가 반복적으로 나와. 그러면 사람이라면 그 다음 모의고사를 풀 때는 좀 더 어떻게 신중하게 보겠지. 그지? 나는 시의 내용 정리가 안 돼서 자꾸 틀려요가 자꾸 반복적으로 나와. 그러면 사람이라면 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겠지.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국어시험은 머리의 지식의 양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능력, 텍스트에 대한 분석 능력을 보는 시험이거든. 그래서 그 능력적인 면에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 얘기야. 그런 의도에서 내는 거야.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에 2일차 가면 문학작품 분석 훈련이야. 우리가 10주 동안 시즌1 때 수업을 할 건데 그 중에 뭐 절반 이상 정도는 시를 하고 그 다음에 소설을 할 건데 시를 할 때는 이렇게 시를 해석하는 과제, 소설을 할 때는 소설 과제를 낼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들 그거 봐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막 내는 게 아니라
첫 주 수업할 때 선생님이 시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 건데 기본적인 원칙은 시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빈칸이 있어요. 내가 써놨어. 자, 이 작품에 대해서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관심을 가지는 대상을 중심으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야기식으로 약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자, 잘 들어. 화자의 입장에서 적는 거야. 화자를 중심으로. 화자는 그지?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설명을. 모든 시의 문제는 화자의 생각을 묻는 거랬지. 여러분들의 해석을 묻는 문제는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는 이 시의 화자는 어떻게 행동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으며 그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라는 식으로 적는 거야. 쉽게 설명을 하면 내재적 관점이라는 거 알지? 내재적 관점으로만 시를 적어. 그래서 선생님이 바라는 것은 맨 처음에 시작은 항상 화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을 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는 해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리고 집에 내려와 밥을 3그릇을 먹고 푹 잤습니다. 라는 식으로 시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적는 거야. 고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시에 나오는 어휘만 사용합니다. 최대한. 거꾸로 말하면 시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 말을 덧붙이는 것을 최소화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문의 텍스트만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라. 두 번째는 이야기식으로 서술을 하라는 말은 내용이 연결되게끔, 말이 되게끔 내용 스토리를 구성을 해라. 는 얘기야. 시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요. 스토리텔링이 가능해. 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밑에 단답형 문제가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면 이렇게 써내면 조교 선생님들이 막 첨삭을 해줄 거야. 그리고 뭐가 있냐면 2주차 과제장을 봤지? 거기에 여기에 대한 모범 답안이 들어가. 그러면은 첨삭 받은 것, 그 다음에 모범 답안 하고 자기가 한 걸 비교를 해봐. 그러면은 내가 뭘 잘했고 내가 뭘 못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겠지? 그러면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시도 점점 내용 정리가 되기 시작할 거야. 선생님의 경험상 나랑 수업을 10회, 한 15회 정도, 4회 정도 이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조교 선생님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첨삭할 게 없어요. 이라는 말이 나와. 매년 그래왔어. 매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5회 정도 계속 끙끙대봐.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떤 시를 만나도 소설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그 훈련을 하자는 거야. 오케이? 요게 2일차야. 자, 그 다음에 3일차는 독서 독해 훈련이야. 간단해. 얘는 중간에 접속 부사, 그러나, 그래서, 그리고, 따라서 이런 거 알지? 이거를 집어넣는 거야. 빈칸에다가. 왜 이 훈련을 하냐면 이 접속 부사가 뭐가 들어가는지를 내가 알려면 앞에 내용도 신중하게 정리해야 되고 뒤에 내용도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 상태에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고민을 해야 되겠지. 그잖아? 이게 독해를 연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야. 선생님이 독해를 잘해. 남들보다 되게 잘해. 내가 되게 잘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이 접속어 넣기 훈련을 나 혼자 한 2000문제는 풀었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는 내가 독해에 눈을 떴어. 여러분들도 해봐. 오케이? 그래서 얘는 간단해. 자, 그 다음에 이제 4일차에 가면 스스로 만들어가는 기출 해설집인데 수능 국어 공부의 바이블은 뭐다? 기출. 자, 서울대 합격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출을 몇 번 풀었습니까? 몇 번 나왔을까?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거야. 평균 7번. 그러니까 너희들도 수능 한 10년치를 6, 9 수능이야. 7번 정도 반복해서 풀면은 서울대를 갈 국어 성적을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하겠지만 과제로도 하자. 그런데 여기 과제로 넣어놓은 것들은 선생님이 선별한 문제들이야. 너무 쉬운 것들 다 빼고 별로 의미 없는 것들 다 빼고 공부가 될 만한 것들만 실어놨어요. 그래서 얘를 푸는데 자, 여기 뒤에 넘겨보면 34페이지지.
자, 이쪽 면에는 빈칸이고 이쪽 면은 이제 뭔가 쓰여 있어. 똑같은 건데 여기 뭐 쓰냐면 그대로 돼서 정답을 적고 정답인 이유, 오답인 이유를 적어야 돼. 선택지 5개지? 5개 다 해야 된다 얘들아. 첫 번째는 본인이 생각하는 생각을 적어. 3번이 정답이면 3번이 정답인 이유를 지문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자기 생각 넣지 말고 적어. 그 다음에 각각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 오답인 이유도 적어. 알겠어? 일단 다 적어. 무조건 뭐든지 해봐.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쪽이 뭐냐면 이거는 내가 선생님이 직접 써놓은 정답인 이유와 오답인 이유야. 그래서 본인이 적고 그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적어준 거를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생각이 일치하면은 좋아하면 되고 생각이 서로 다르면은 뭐 해야 돼? 왜 그럴까? 라고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해서 그걸 고민을 해. 해서 해결이 되면 가장 좋고 고민을 했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수업 시간에 와서 나한테 질문하는 거. 쉬는 시간이나 수업 전이나 수업 후에. 오케이? 이런 식으로 끙끙끙끙 대봐야 되는 거야. 내 말 이해했어요? 항상 공부는 누가 잘한다? 자기 머리 많이 쓰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 수업 시간에 설명만 듣고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아무래도 못해. 자, 그 다음에 이제 5일차. 내신을 위한 문학작품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랑 수능 국어 공부를 하지만 그래도 내신이 신경이 쓰이지, 그지? 그런데 뭐 타이틀은 내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능 공부도 똑같이 가능한 문제들이야. 그래서 우리 문학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선생님이 문제들을 선별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것도 내가 만든 건 아니고 공교육기관에서 만들어 놓았던 문제들 중에서 선생님이 선별을 해 놓은 것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객관식 문제 풀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풀면 돼요. 그리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얘는 그냥 객관식 문제 풀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한 15문제 정도를 풀고 뒤에 해설도 있으니까는 참고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마지막 6일차는 수업용 교재 과제하는 날인데 선생님이 매 수업 시간마다 이제 앞으로 교재 숙제를 낼 거야. 그래서 뭐 문학 교재 몇 초까지, 독서 교재 몇 초까지 숙제로 해오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 6일차에는 그거 교재 숙제를 하는 거.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과제가 끝나요. 일주일은 7일이지만 6일차만 내줘서 매우 고맙지. 그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과제장 성실하게 해와요. 선생님이 오랫동안 보니까 1회차서부터 과제를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한 친구들은 끝까지 그렇게 해. 그런데 1회차에서부터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은 끝까지 열심히 하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고. 그러면은 상호 간의 스트레스야. 본인은 본인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스트레스. 조교수님들은 첨삭해야 되는 스트레스. 그 보고를 받는 나의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그 문자를 받는 엄마의 스트레스. 얼마나 이 세상에 세상살이의 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 그지? 그러니까는 어차피 할 거, 공부라는 거 기왕이면 잘하면 좋잖아. 그러면은 처음부터 열심히 해요. 그리고 과제장을 정말 열심히 깨끗하게 잘해온 친구들은 나중에 보면 정말로 국어를 금방 잘해. 나랑 약속한다. 알겠어? 요런 식으로 숙제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뭐 나머지 얘기는 수업 시간에 많이 했을 것이고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제 앞으로 이런 영상을 통해서 뭔가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선생님도 노력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내 의문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한테 문자를 넣어도 좋고 뭐 아니면은 뭐 과제장에 적어도 좋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이런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에 대한 답변도 해주고 하는 그런 장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1년 동안 화이팅 합시다. 오케이? 네. 끝.